안녕하세요. 제가 저번 편부터 민간인 사찰에 대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.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까지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, 또 민감한 주제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꺼내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. 제가 만났던 그 친구한테도 혹시 피해가 갈까 두려웠고요. 또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도 솔직히 두려웠고요. 또 제가 상대해야 되는 기관이 지금은 없어진 기무사지만 그래도 국가기관이었으니까 기무사 기관이나 또 군부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. 이제는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. 또한 제가 북한인권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써 또 우리 탈북민들의 그 인권 향상을 위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어요. 제가 당했던 민간인 사찰은 첫 번째 클럽에서 만났던 그 장교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. 전편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일단 기무조사단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. 제가 그때는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업 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만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카페로 정했었어요, 장소를. 저도 솔직히 그때는 두려웠어요.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자유고 뭐 법치국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제가 본 한국에서는 일단은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고, 또 저희는 탈북민으로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얘기하기가 참 두려웠고, 또 그 두려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솔직히 안 돼 있었죠. 그래서 일단은 그 다른 분들이 시키는 대로 카페 가서 만났어요. 그래서 카페 가서 만나면서 제가 그 피신에 있던 그 언니한테 이런 얘기를 다 했고, 그 언니한테 내가 카페에서 이런 조사단, 기무조사단과의 만남이 있는데 혹시라도 사람 이름 모르니까,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지 대처해야 하니까, 그래서 언니한테 그 기무조사단과의 저희 만남을 뒤에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. 일단 사진만 남겼었죠. 저는 이제 기무조사단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그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. 근데 나누면서 이제 보니까 이거는 뭐 그 기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사과의 뭐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. 그 친구가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끝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냐, 다 들어주겠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돈을 요구해도 돈도 주겠던데요. 그래서 일단 제가 거기에서 그 친구만 받을 불이익에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. 그래서 제가 언론에 이 얘기를 제기하지 않겠다. 그래서 그 친구만 그 자리에 그냥 있게 해달라. 그 친구가 또 저보다 4살 연하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앞길도 청창한데 그 자리에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. 근데 저는 그때는 몰랐었죠. 그게 이미 그 기무사에 그런 문제 제기가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이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 못하고, 일단 내가 언론에만 안 나가면 그 친구는 괜찮겠다,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참 어리석었죠. 네. 그 이후에 그 친구가 뭐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때 제가 얘기했죠.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문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때는 언론에 나가서
문제 제기를 해보겠다. 그러니까 저는 그거였죠.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이 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친구를 교육하던 그 국가기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친구만의 문제로 치부가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해명과 또 사과를 듣고 싶었죠. 그렇게 그 문제는 거기에서 끝맺었어요.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사과를 분명히 했고요. 그래서 저는 사과를 받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 컸어요.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그 친구를 잊기로 결정을 해서 일단 끝났었죠. 그 이후에 제가 그 언론에 나가겠다고 했던 그런 발언 때문에 아마 그쪽 부분 관계자께서 또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도 해주시고 제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것이 진심이기를 바랬을 뿐이에요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. 그분들이 뭐 제가 당한 일에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랬을까요? 언론에 나갈까봐 아마 굉장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 따로 톡도 자주 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. 저 관리 안 해도 된다고. 걱정하지 마시라고. 제가 언론에 안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. 저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. 그렇게 말씀드렸죠. 지금 이런 얘기를 오래전 얘기지만 또 이렇게 꺼내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한테도 솔직히 굉장히 미안해요. 혹시나마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아직 일하고 있다면 불이익이 생길까봐 저도 마음이 썩 그렇게 좋진 않네요. 하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꺼내게 된 것은 제가 또 북한인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 탈북민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제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렇게 저처럼 중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도 할 수 없고 또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고 물론 탈북민 중에 간첩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서 그쪽 기관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시기에 7년 전 국정원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고 혐의 없으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사람이었고 또 제가 어떠한 그 간첩 활동한 근거도 없는데 이제 저를 감시하고 또 조사도 하고 그쪽 국가기관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탈북민과의 결혼이 안 된다고 알게 됐거든요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.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답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이제 대학교 공부도 하고 있었었는데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 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. 그 상처로 인해서 몇 달간을 너무 아팠었고요. 공부도 안 되더라고요. 그 상처 때문에.